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시골집 짓는다. 농지에 단독주택 가능해진다. 비농업인도 농지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기존엔 농업진흥구역 외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인 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대부분 농지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전국 약 140만 필지 규제 완화. 용지 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이면 누구나 단독주택 건축 가능하며 귀촌, 주말농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및 보호취약지 제도 신설. 건폐율 70%, 80%로 확대돼 생산시설 증설이 쉬워지고 보호취약지에서는 공장, 축사입지가 제한되는 대신 관광, 휴양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시민도 이제 농지에 주말주택이나 귀촌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 수도권 입주 물량 30%뚝 떨어진다.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 14만 가구 내년 10만 가구로 약 30% 급감.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설 착공 감소가 주된 원인. 최근 몇 년간 신규 착공이 감소한 여파로 입주 물량이 줄고 있으며 이는 곧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 수도권은 회복세가 일부 보이지만 지방은 거래량 회복이 더뎌 수요 회복이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 수요,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4대 정책과제로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조절, 금융 접근성 개선, 지방 정주 여건 개선,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SOC 예산도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공급 확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세종 집값 다시 꿈틀? 정부 전략의 분양 기대감 폭발. 대전과 세종의 아파트 분양 경기 지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세종은 전국 1위 118.2, 대전은 2위 116.7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과학수도, 육성 전략과 세종의 행정수도, 플랜이 부동산 시장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문화공원 수자인 단지는 높은 입지 조건과 교통 접근성, 대형 평형 위주의 설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분양 전부터 지역 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세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최하위 수준의 분양 경기 지수를 기록했으나 최근 급반등하며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집값 더 오른다 믿는 소비자들. 왜?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20으로 급등하며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향후 집값 상승을 강하게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이 소비자 기대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7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과 집값 상승세가 맞물려 소비자 심리가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새 아파트. 도봉구 창삼동에 1271 가구 모아주택 들어선다. 서울 도봉구 창삼동에 총 1271 가구 규모의 모아주택이 공급됩니다. 이 중 354 가구는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주택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번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기반시설 확충, 도로 정비, 주민공동시설 개선 등 도시 환경 전반이 개선될 예정이며 도로 폭 확장과 차량 보행자 분리 설계도 포함됐습니다. 함께 발표된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 계획도 통합심의 통과로 확정되었으며 총 167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규제 철폐안 33호가 처음 적용,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서울시가 도심 노후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정책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모아주택 사업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희소식. 시세 50%로 10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나온다. 정부가 전국 15개 시도에 걸쳐 총 4,943가구의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중 서울에만 1,256가구가 공급됩니다. 대상자는 청년, 19에서 39세,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무주택 가구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40에서 80%로 최대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은 소득의 70% 이하, 2유형은 130% 이하가 해당됩니다. 특히 신혼, 신생아 유형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7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이번 정책은 주거 불안정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의 교육, 의료 복합단지, 신도시 탄생. 3만 가구 랜드마크 예고. 청주시 정봉동에 위치한 신분평 더웨이시티 1블록 총 1,448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지상 29층, 12개 동 규모이며 전용 면적은 59에서 112평방미터입니다. 입주민을 위한 학원 연계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이사 당일 병원 차량 지원 포함을 함께 제공하는 신개념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됩니다. 이 지역은 청주 핵심 교통망과 가까우며 인근의 KTX 오송역, 대전 등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입니다. 향후 총 37,0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벨트 신도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아파트 공급을 넘어서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자녀 교육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내세운 점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요소로 보입니다. 주담대 규제 강화되면 4대 금융사, 위험자산 폭증, 우려. 자영업자 대출도 부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평균 15에서 25%를 검토 중이며 이 경우 4대 금융지주의 위험가중자산, RWA, 이 약 45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금융은 RWA가 5.1% 증가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KB금융 4.2%, 하나금융 3.8%, 신한금융 2.1%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보통주자본 비율, CET1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출 대비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하므로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규 주담대와 기업 대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